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팡팡 뉴스 주제가 제주 미분양 주택 문제 공공 매입하면 해결될까입니다. 도내 이제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연일 뉴스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네, 잠깐 수치부터 좀 소개를 하자면 제주도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제주 지역에 2,499호의 미분양 주택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이 중에 69%인 1,733호가 애월, 조천, 한경, 대전, 안덕 이렇게 5개 읍면 지역에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3년간 이 미분양 그 주택의 비율도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인데, 이 문제가 또 제주도의회 통해서 또 지적이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조명을 받고 있죠. 3년간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좀 얼마나 급증했는지 데이터화돼 있나요? 그렇죠. 이게 기존에 47% 수준에 그쳤는데 예. 이게 지금은 69%까지 굉장히 3년 새에 이렇게 급증한 이런 모양새고, 예. 그리고 준공 후에 한 번도 이제 분양되지 않은 그런 주택, 미분양 주택을 악성 재고 미분양 주택이라고 이제 흔히 말을 하거든요. 이런 악성 재고도 이번에 이제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이런 또 뉴스도 나오죠. 악성 재고 미분양 주택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했어요. 그 수는 좀 얼마나 되나요, 그럼? 지난 이제 1월 달 기준으로요,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 주택이 1,089채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문을 닫는 건설사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작년에만 해도 도내 건설사 중에 74곳이 폐업을 했다.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고, 요 이제 줄줄이 도산하는 이 문제가 또 지금도 예.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또 지역 업계 부채 비율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 부채 비율을 보면은 2020년까지만 해도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2022년의 부채 비율을 보면요, 건설업계 129.3%로 이게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국 평균이 112.4%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부채가 많아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아니 도내 건설사가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74곳이 도산을 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게다가 그냥 영세한 건설사뿐만 아니라 되게 굵직한 건설사들, 뭐 10대 안에 드는 건설사 중에서도 부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방안인 거예요? 이제 뭐 앞서서 주제에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예. 이거를 이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예. 이런 이제 대안을 좀 제시를 한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으로 이제 분양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좀 주장하는 예.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요거를 네.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밝혔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흐름을 제주도가 이제 네.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서, 만약에 제주도가 이걸 추진을 한다면 또 정부 지원 아래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렇게 줄도선 하기 전에 좀 진작에 이런 방안을 마련하지라는 생각과, 과연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 도에서 사들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괜히 이거 부채만 또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장단점을 다 살펴봐야 될 텐데, 예. 일단 뭐 제주도나 정부가 생각하는 희망회로 장점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공공 매입한 주택을 국가나 이제 지자체에서 저렴하게 국민에게 임대를 한 거니까 아무래도 집 없는 사람들, 이제 무주택자들한테는 뭐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 네네. 다만 이제 또 요거 문제가 수혜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가도 문제잖아요. 이 혜택을 그냥 전 국민이 받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또 생각하면 이게 아마 차상위 계층 혹은 네. 뭐 일부 청년 혹은 노년층 이렇게 좀 집중될 가능성이 커서, 저희 같은 좀 일반적인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좀 커서 이 부분도 생각은 해야 되고, 다만 뭐 이제 장점을 굳이 얘기하면은 그냥 그 주택을 어쨌거나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는 어떤 수혜층 입장에선 뭐 장점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미분양 주택을 제주도가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을까요? 부동산 문제는 외부적인 어떤 개입이나 외부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시각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제 혈세 들여서 미분양 주택을 특히 악성 재고라고 불리는 네. 이런 이제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 하더라도 이게 이제 건설사나 일부 부동산 업체들한테만 이익이 될 뿐이지 그렇죠. 대다수의 네. 우리 서민들한테는 큰 이득은 안 될 수 있다. 큰 혜택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좀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이게 다 또 분양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읍면 지역에 지금 제주도는 네. 집중이 돼 있기 그것도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말인데. 맞아요. 그 수요 문제도 좀 굉장히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불을 끄려고 미봉책으로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좀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렇게 행정이 좀 인위적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 라는 이제 의문도 함께 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어렵다라고 우리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미분양이 나타나냐 보면 이게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어떤 집보다는 가격보다는 너무 비싸다 혹은 뭐 입지가 좋지 않다 그런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미분양이 된 걸 텐데 이거는 또 달리 말하면은 부동산 지금 시장 부동산의 어떤 제주도의 형태가 투기성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집중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사태가 이렇게 터진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또 이 문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공공 매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 미분양 주택을 공공 매입하지 않고요. 이 그대로 놔둔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좀 자료도 찾아보고 좀 논문도 몇 개 보고 했어요. 근데 전문가들 의견이 딱 두 개로 좀 갈리는 경향이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찬성 쪽, 두 번째는 반대 쪽인데 일단은 이 공공매입 방안에 찬성하는 전문가들 입장을 보면은 건설사 어려움이 이게 그냥 그대로 두면은 어려움이 심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융계까지 이게 악영향을 미쳐서 왜냐하면 금융계도 그렇죠. 돈을 못 받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의 어려움까지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곧 또 서민한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치는 어떤 예.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공공매입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 입장의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은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두면은 분양가를 알아서 건설사들이 내릴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비싸서 안 팔리는 거니 계속 내릴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은 이제 건설사들이 일부 좀 무리하게 땅을 사서 투자를 하거나 좀 건물을 올리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향도 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주택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그런 과정인 건데 이거를 행정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되겠느냐 좀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시장에 좀 맡길 것이냐, 아니면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좀 주도를 해주고 해결을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 공공 매입해서 미분양 주택을 좀 해결하는 방안, 이게 현실화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 소식을 접했을 때는 사실은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좀 현실화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게 네. 왜냐하면 제주도는 물론이고 도내 정치권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공매입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이 그 이번에 회기 때 말한 내용이 도내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공공매입이 권장된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도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를 과감히 감면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합니다. 제주도. 네. 그럼 목소리가 이제 요구되고 있고, 제주도는 그럼 어떤가요? 공공 매입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지,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계획 단계에 앞서 가 있는 건지 어떤가요? 제주도가 이거를 이제 확정한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이제 이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다 그렇죠. 보니까 네. 지금은 구상 단계다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세대 지원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안에 이게 또
결과가 발표가 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지원한다 쪽으로 이 결론을 내리면 제주도도 아마 이제 정말로 실질적으로 계획을 실행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주도도 도의회 뭐 업무 보고나 기타 보도자료 이런 거를 최근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미분양 주택의 공공 임대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또 못 박아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계획 없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이제 허가가 되고 주택이 지어졌기 때문에 또 이런 미분양 사태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 정책 변화만으로 단순하게 해결하기도 힘든 문제인 만큼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서민의 생활, 또 우리의 주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도 좀 관심을 좀 갖고 정책의 변화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소식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